세상의 이슈를 한 스푼 퍼온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위험한 국경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 수천 킬로미터에 흐르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한밤중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고 양국은 서로를 향해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총격과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사이 남아시아의 불씨가 진짜 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최근 며칠 사이 두 나라는 서로를 향해 공습과 반격, 초소공격과 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아프간 측은 보복이라 말했고 파키스탄은 테러 근거지를 향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번 충돌은 단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교전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만드, 칸타하르, 파크티카, 난가르아르, 바다의시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이 완전히 끊겼고 도로는 폐쇄되었으며 전력망은 끊어졌습니다. 평범했던 마을이 단 몇 시간 만에 전투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한 현지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새 하늘이 붉게 빛났어요. 우리는 공습인지 폭발인지도 모른 채 아이들을 안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곳은 이미 불길이 다 꺼졌지만 그 제위에 남은 건 폐허와 두려움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닙니다. 준전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태의 불씨는 불과 며칠 전 파키스탄의 공습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아프간 수도 카불과 바티카 지역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프간 정부는 곧바로 주권 침해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아프간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 파키스탄 보안시설에 대한 응징을 개시했다. 그 발표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10월 11일 밤 국경 곳곳에서 교전이 시작됐고 포탄은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나라의 경계선은 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박격포, 중기관총, 드론 포격까지 동원되며 국경초소 여러 곳이 하룻밤 사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경을 방어 중이며 아프간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구 국경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도에는 선이 있지만 현장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넘었는지, 누가 먼저 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쉽게 폭발했을까요? 그 이유는 국경선 자체에 불안전함에 있습니다. 1893년 영국 식민지 시절 강제로 그어진 디랜드 라인. 그 선은 지금도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가릅니다. 이 선은 파슈툰족이라는 한 민족을 두 나라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종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서명 하나로 국적이 달라졌습니다. 100년 넘게 이 경계는 전쟁과 밀수, 무장 세력의 은신처로 남았습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든 불씨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닙니다. 양국의 정치 위기와 사회 불안이 겹친 결과입니다.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테러, 경제난, 정권 교체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실업자는 늘었고 정치인들은 거리에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은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원조는 끊겼고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민의 분노를 외부의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적이 바로 파키스탄이 된 겁니다. 이건 전쟁의 교과서 같은 공식입니다. 내부의 불만은 외부의 적으로 돌려라. 양국 모두 똑같은 공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총을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국경 마을에 주민 수천 명이 피난했고 도로에는 짐을 실은 트럭과 노새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의료시설은 폭격으로 전력이 끊겼고 환자는 복도에 누워 있습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자를 분류할 수 없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여유가 없습니다. 언론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양측 모두 취재진을 스파이로 간주합니다. 결국 보도는 끊기고 정보는 파편처럼 흩어지고 그 틈에서 수많은 진실이 사라집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미약합니다. 유엔은 양측의 자제를, 미국은 대화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 행동도 없습니다. 감시단 파견도, 긴급회의도 없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인도는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전 미국 아프간 특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영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만약 확산된다면 인도와 이란까지 번질 것이다. 그는 이 상황을 도미노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는 지금 하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내부에선 국경 충돌을 두고 여론이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전면전의 자살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카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레반 지도부 내부에서도 확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총보다, 포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남아시아 현대사의 궤적을 봐야 합니다.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간 침공, 2001년 미국의 참전과 탈레반의 붕괴,
그리고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시에 탈레반의 후방 지원국이라는 모순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의 총성은 그 모순의 폭발입니다. 과거의 동맹이 미래의 적으로 바뀐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교전은 단발 사건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보복을 예고했고 이미 7개 주 이상에서 다발 교전이 진행 중입니다. 둘째, 민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피난민은 수천 명, 식량 공급은 끊겼습니다. 도로는 막히고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셋째, 이 충돌은 국경선 분쟁과 내부 정치의 결합에서 비롯된 정치전쟁입니다. 넷째, 국제사회는 여전히 우려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 개입은 없습니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라 남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보복은 언제 끝나는가? 총이 멈추면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노가 시작될까요?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무기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아시아에는 그 결단을 내릴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경은 선입니다. 그러나 그 선 위에는 사람이 있고 오늘 그 선은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복은 쉬운 말이고 종결은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사슬 어디서 끊어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슈 한 스푼이었습니다.